네,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을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직접 내신 분입니다.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희가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좀 나누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건가요? 절대적으로 많았다기보다는 소비가 둔화돼서 역설적으로 많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소비가 좀 둔화됐다. 예. 혹시 뭐 작년에 풍년이 있거나 뭐 좀 수확량 자체가 좋아지거나 한 것은 아닐까요?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. 근데 이게 기복이 심해서 네. 절대적으로 많았다, 뭐 절대적으로 적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? 시중 가격이요? 예. 제가 좀 절대적 시중 가격은 제가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장 격리 쌀 수매 가격을 저희가 앞서 말씀을 이미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이 방식을 정할 때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지금 농가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원래 이 배경이 지금 작년도 산 27만 톤을 20만 톤, 7만 톤을 구분해서 시장 격리한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. 네. 이걸 좀 뭐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매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. 네. 도별로 정부가 24일 날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시중 가격으로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예. 가격이 낮은 그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역으로 공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죠. 농민들이 원하는 높은 단계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네. 쌀 가격 시장의 안정적인 지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그 지배적인 여론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시중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돼서 이제 도별로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. 네네네. 네,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? 공직 사회는 뭐 이렇게 전례 관행을 많이 찾잖아요. 네. 아마 그런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. 과거에 2015년도에 한 번, 20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쌀 수매를 할 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근거에 아마 기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방침은 현재 엄중한 식량 위기에 대한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그런 자세인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짚었던 겁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낸 결정이 올해 초과 생산량이 27만 톤인데 일단 20만 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를 하고 7만 톤이 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이런 결정이 소비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?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. 아, 네네. 사실 농산물이 시중 물가에 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. 이건 제 객관적인 얘기가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.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그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이렇게 1,000원을 이렇게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. 농축수산물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분의 80, 1,000원에서 80원밖에 차지 안 해요. 근데 반면에 공업 제품은 348원으로 나와 있고 더 높은 것은 서비스에는 53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. 농축수산물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7분의 1도 안 된다는 그 수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아까 쌀값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쌀값도 네.
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키로당 얼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. 산지별로, 지역별로, 또 시장별로 많은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선뜻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네네. 쌀 가격이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정해져 있지 않죠. 산지마다 다르고 조금씩 이제 또 시기별로 달라지고 하니까요. 네네. 자, 그러면 현장에서 이 시장 격리 결정이 다소 늦어진 건 어떻게 보면 정부 대응이 좀 늦었던 걸까요?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. 우리 당 대선 후보 뭐 당 대표까지 나서서 뭐 후보는 두 차례 대표도 뭐 두 차례 이상 사회관계망이나 농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저속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시장 격리를 좀 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. 예. 뭐 그나마 다행히 뭐 12월 28일자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만은 10월 초학기부터 그 계산해 보면 3개월이라는 그 뭐 별개의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이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. 지금 현재도 시장 쌀 가격 지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중 가격을 감안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역공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보도자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재정당국은 쌀 문제를 물가로 표현되는 그 전체 시장 상황의 일부분으로만 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뭐 그렇게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래서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기존 양곡관리법을 조금 수정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결정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이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쌀 자동시장 격리제 근거 규정이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있어요. 네.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. 네, 이 규정은 쌀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변동 직불제가 있었는데 그 2020년도에 폐지되고 그 대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법으로 개정된 것이 양곡관리법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지금 금년에 추진되는 그 시장 격리제를 도입해 가지고도 이런 그런 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법을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고 해놓고도 첫 번째 시도에서 생산자들한테 신뢰를 못 주니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다른 나라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식량 자금 문제 자체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정부의 어떤 비상시기에 걸맞는 그런 인식 전환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계십니까? 그 작년 4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요. 메이저 생산 국가들 보면은 아마 곡물 자급률이 전 세계 곡물 자급률 99.9%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호주가 186.4%, 캐나다가 176%, 미국이 120.6%입니다. 이웃 국가 중국도 95.9%입니다. 근데 네. 상대적으로 한국은 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1.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그런 엄중한 시기인데도 우리 정부나 재정당국이 이렇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의 산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처음으로 3% 밑으로 떨어졌어요. 2.9%를 기록했고 금년도 예산은 그보다 더 떨어 2.8%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과연 정부 식량 자급에 대한 의지, 이기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나 뭐 국민들이나 생산자들 또 뭐 제3국가 또 뭐 언론들이 과연 이렇게 온당하게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의심스럽죠. 그러면 이 생산자들, 농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좀 궁금합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. 농민들은 시중에서 생성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
그 수준하는 그런 그 공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. 오히려 낮은 단계 역공매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. 네네. 선제적이란 말이 미리서 앞서서 하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신뢰관계 형성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선례를 남겼던 것이고 적정 쌀 수매 가격도 법 개정 이후에 처음 실시했는데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참 그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네.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9차례에 걸쳐서 정부를 상대로 촉구를 좀 했던 것인데 9차례 이상을 촉구했던 농해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 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좀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그러면 그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 수매 가격의 기준이라는 게요, 의원님. 지난 3년치 평균 공공비축용 벼 1등급 매입 가격. 그게 이제 40kg당 71,3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농민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? 농민 제 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부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린 결정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는 20만 톤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7만 톤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농민들은 27만 톤을 일시에 좀 시장 격리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? 정부 방침대로 하더라도 20만 톤을 그 시장 격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 지지 시그널을 못 줬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7만 톤도 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된다. 그런 네.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자, 뭐 다른 이 농업 관련 정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의원님 전화 연결된 김에 이 농식품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인데요. 2022년산 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거쳐서 벼 재배 면적 조정 방안도 좀 마련할 계획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주곡인 벼를 재배 면적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왜 했을까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상당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이렇게 생명하고도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그 생산품인데 많이 생산되면 생산된 대로 정부가 그거를 비축하면 되는 거예요.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대적 보관 시설을 저는 늘리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재배 면적 조정 방안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기후 변화가 상당히 그 이기 시대까지 도래해 있는데 이런 재배 면적 조정 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.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요, 이 남은 쌀을 비축하면 재고 관리에도 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부에서 타이틀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. 네.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는 정부나 시장 생산자들이 공이 그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축미를 이렇게 보관하면은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그 재정적인 뭐 이렇게 지출도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돼야 되겠지만 네. 우리가 늘상 쌀이 무슨 뭐 기관산업이다, 전략산업이다, 안보산업이다,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. 안보산업이라고 한마디만 놓고 보더라도 돈 투자 않고 그 자체가 안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. 식량 안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재정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쌀값 자체가 사실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저렴하다는 얘기도 있고요. 밥 한 공기 쌀값 정도로 따지면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. 근데 지금 뭐 인건비도 인상되고 있고 뭐 자재비도 인상되다 보니까 쌀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을 통해서 좀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? 단적으로 표현하면 쌀밥 한 공기 값은 뭐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그
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뭐 이해를 하실 것 같고, 우리 헌법에 제 123조 사항을 들여다보면요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그런 농업 공익적 가치만 정부가 실천해 준다라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? 마치 뭐 저희 당 후보께서도 오늘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모두의 이 정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기대는 됩니다만 현실은 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었습니다.